슬기로운 항암생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해 드린 대로 의료진들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의료진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의료진들의 그 의료 지식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의료진들과 막 다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면은 또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환자분들도 의료진들의 어떤 처방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게 왜 안 되냐, 내가 알기론 이런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특히 먹는 거 갖고 좀 많이 싸워요. 이를테면 홍삼 먹어도 되냐, 무슨 어떤 식물, 물 같은 거 많이 먹어도 되냐, 아니면 어떤 무슨 버섯 추출물 이런 거, 그런 것들로 많이 이제 좀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몰래 먹죠. 그런데 이제 조금 위험한 게 항암을 할 때 그 항암제와 그 어떤 드시는 그런 것들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서로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도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료진들의 그 전문성을 인정해 드리란 얘기는 의료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전문가시죠. 호감 가는 외모와 말투를 가지지 않았어도, 혹은 친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일단 인체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6년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4년 이렇게 최하 10년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전문의가 되셔서 우리와 이렇게 환자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치열하게 공부하는 우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를 하거나 그분들의 공부한 것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돼요. 간혹 의사들에게 반항하는 환자들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의사분들이 좀 친절하게 말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 좀 귀찮아하시고 환자들이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답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내 몸의 주인이 나에게 상의도 안 하고 환자들 의사 선생님도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대화한 다음에 의논해서 처방하고 나한테 막 부작용만 잔뜩 있는 나쁜 약만 주는 것 같으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적대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적은 이 암이지 의사 선생님이 아니거든. 의사 선생님 우리 아군이에요.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막 짜증내고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분들하고 간호사 선생님한테 좀 못되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자리 옮겨달라고 창가 자리로 옮겨달라는 둥, 이불 더 달라는 둥,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맞죠. 왜냐면 몸이 아프니까 정말 아주 사소한 것도 되게 힘들어요. 암 환자들.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나니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을 자주 뵈니까 나름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좀 어리광을 피우는 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나 혼자지만 이 의료진 간호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루에도 몇 명이고, 그죠? 한 달에도 몇 명이고, 1년 내내 얼마나 많겠어요. 이분들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드시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밤낮 이렇게 로테이션을 일하셔야 되는데 나이트 근무 쓰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괜히 그분들에게 과도한 짐을 좀 안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장의 의사 선생님이 참 바쁘시잖아요.
저가 있었던 병원은 아주 메이저급 큰 병원은 아니에요. 조금 그냥 작은 대학 병원이었는데요. 저희 병원을 예를 들자면, 월수 금은 저희 주치 선생님께서 외래 진료로 보세요. 하루 종일. 그리고 목은 수술을 하세요. 하루 종일. 7시부터 거의 9시까지 저녁.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제 집도 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진짜 존경하고 감사한데요. 왜냐 이분은 그렇게 바쁜 스케줄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회진을 두셨어요. 아침 저녁. 정말 이런 분 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런 분 정말 없어요. 아마 의료 관계자분들도 그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말 이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은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두셨기 때문에 그것도 환자들한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딱 양복 입고 드셨어요. 수술복 입고 드신 적이 저는 딱 한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때도 밤 12시에 수술이 너무 늦게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진이 아니라 잠깐 그 어떤 환자를 만나보러 오시느라 수술복으로 오신 거 딱 한 번 봤고요. 항상 정장을 입고 하얀 가운을 입고 오셨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환자들에게 기본 예의를 갖추시고 정말 말끔하게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도 누워있다가 또 교수님 오시면 벌떡 일어나고 옷매무새 다듬고 예의를 갖추고 이랬거든요. 정말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회진을 자주 도시면 뭐가 좋냐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회진 정말 짧게 돌아요. 한 30초에서 1분 나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은 그거 정도밖에 안 돼요. 교수님 잡고 있을 수도 없어요. 쫙 나래비를 서 있잖아요. 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너무 꼬치꼬치 그때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은 힘드세요. 환장의 의사들 항상 바쁘죠. 그리고 환자가 너무 궁금해서 한 질문들이 사실은 나는 처음이지만 난 너무 궁금했지만 이 선생님들께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수도 있고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듣고 아마 내일도 들을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몇 년을 20년 30년을 들으셨기 때문에 좀 대답하기 좀 귀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요. 그래서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환자가 너무 기초 지식이 없으면 하나하나 설명하자니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과 대화하려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초적인 지식 그 정도는 조금 알고서 가는 게 어떨까? 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요. 적어도 호중구라든지 호중구가 뭔지는 알아야죠. 왜냐면 그거 회진 돌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항암할 때는 꼭.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서 그 선생님들과 대화를 한다면 선생님들도 조금 더 편하게 더 많은 지식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무식하니까 처음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쭈글쭈글 말씀하시는데 저거 무슨 웬 외계어냐 막 이랬어요. 몸도 아픈 데다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조그마한 수첩을 이제 사가지고 가서 적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적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내가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알아야지 그 선생님들과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의사 선생님들도 나에게 편하게 대화하시고요. 너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제가 생각할 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이제 회진을 이렇게 두시는데 선생님들끼리 막 말씀하시는데 한 개도 모르겠는 거야. 이거는 웬 화성어인가 금성어인가 외계인이 말하는 것 같고
나를 두고 하는 말인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작은 수첩을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 썼어요.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 내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내가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 물어보기도 하고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나를 공부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기초적인 것들은 어떤 건지 어느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더 요구하기도 좋고, 네, 더 선생님들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떤 병원이든지 하루에 한 번, 우리 병원은 2번 돌았지만 하루 한 번 이상은 회진을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도의 선생님, 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교수님, 나를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은 바쁘세요. 정말. 그러니까 그 밑에 계신 부교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교수님을 좀 이용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보통 뭐 병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루틴이었냐면 새벽 4시나 5시 정도에 피를 뽑죠. 항상 입원해 있으면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해요. 그래서 한 7시 정도에 그 부교수님이 오셔요. 항상 오셔서 오늘 결과 나왔다고 뭐 이만저만 하다가 그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 외래 진료 하기 전에 교수님 오시잖아요. 오셔서 회진 되시잖아요. 그때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 바쁜 주치의 선생님 붙잡고 얘기하면은 나는 진상 환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시면 부교수님은 좀 저녁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쵸? 부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친절히 알려주세요. 정말 대부분의 분들은 다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넌 의사, 난 환자. 넌 의사고 난 환자야. 우리가 관가해서 안 되는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활력과 또 배웠던 지식들을 기꺼이 희생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그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선생님들 정말 감사한 분이지만 이 선생님 저 공짜로 해주신 거 아니거든요. 저는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공짜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수평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분명히 말할 수 있고 그죠?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 권리를 내가 안 찾으면 어때요? 안 되겠죠. 우리가 동등한 관계로서 대화를 하려면 너무 이 전문적인 지식은 차치하더라도 그건 모르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그것도 모르면 난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조금 더 의료진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께 진짜 현장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감사한 분이시거든요. 그분들께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친절하고 웬만하면 그분들이 하라는 거 잘 지켜서 모범 환자가 된다면 의사 선생님들도 의료진들도 우리에게 더 친절하고 또 질 높은 서비스를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제가 정말 그거 경험했거든요. 차차 제가 어떤 경험했는지 또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2가지 뭐였죠? 의료진과 친해지려면 첫 번째 인정하자.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의료진들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셨다.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의학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이상한 약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번째,
우리가 너무 모르면, 너무 바보같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 병의, 질병의 기본적인 지식은 공부하고, 숙지하고, 의사 선생님들과 대화하자.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두 가지 되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항암생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즐거운 소식 가지고 올게요. 저는 슬기로운 항암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